네, 모의고사 저희 같이 볼게요. 1번. 가상 대화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소크라테스라고 해주면 되겠고, 1번 선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는 칸트라고 해주면 되겠고, 2번은 키르케고르, 3번이 답이게 되겠죠. 예. 성찰적인 사원, 무지의 자각 이런 것들 강조하는 전형적인 소크라테스 선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4번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욕구를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사상사에 없어요. 네. 쉽게 고를 수 있겠죠. 5번은 이제 사회계학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렵지 않은 문제 넘어갑시다. 2번 중국 유교 사상가라고 하면은, 중국 유학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국 유학자는 성리학 양명학 말고 없어요. 네. 성리학 양명학 말고 없다. 당연히 이제 각 경물, 성의, 정신 모두 거경해라. 모든 과정에서 각성하고 붙잡아의 마음이 언제나 보존하도록 해야만 비로소 경을 지킬 수 있다. 이거 보고 딱 성리학의 양명학이 모르더라도 이제 의리 양명이죠. 네. 의리 양명이기 때문에 갑이 자동으로 성리가 되겠다. 천리인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심증리를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리학에서는 심증리라는 표현을 잘 쓰지 못합니다. 왜냐면 성리학의 심증리가 안 되는 이유는, 성리학은 심은 이 플러스 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심즉 기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고, 심증리는 양명이다. 그래서 의리 대놓고 양명이기 때문에 갑이 자동으로 성리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항이 오류가 있어요. 이게 이제 B예요.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요. 네. 자, 3으로 역행이 아닌 국리의 수행이다. 역행과 국리의 수행을 구분하는 경우는 성리학이죠. 양명학은 경물이든 거경이든 치지든, 거경, 국리, 경물, 치지, 정심, 성의가 싹 다 국리이면서 역행이죠. 양명은 이게 안 돼. 성리는 맞아. 왜? 거경하면 국리할 수 있고, 성리학 같은 경우에서 경물 치지는 국리하는 방법이다, 요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물 치지는 국리의 요체다, 역행의 요체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리학이기 때문에 성리학은 맞고, 양명은 거경, 국리, 경물, 치지가 모두 정심, 성의다. 거경, 국리, 경물, 치지, 정심, 성의는요, 대학이라고 하는 유교 경전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수행 방법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텍스트를 크게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 이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싸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경학이라 그래. 경전학. 경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관련한 것들이 있어요. 서양 철학이 또 이거 비슷한 거 분명히 있어요. 문헌학이라고 하는 거. 네. 근데 이제 동양 사상 같은 경우에서는 이 경학의 비중이 좀 많이 높다. 예. 이 거경국리 경물 치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리학과 양명학이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능이 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학이 거경국리 경물 치지 정심 성의가 같은 이유는, 경건히 하는 거죠. 뭘 경건히 하겠어? 마음을 경건히 하는 거겠지. 국리, 이치를 탐구하는 건데, 이치가 뭐야? 심증리라 그러죠. 이게 마음이야. 마음 탐구하는 거야. 경물, 격을 바로 잡는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물은 마음 밖에 사물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게 뭐겠어? 마음이지. 마음 바로 잡기야. 치지는 치양지다 해버리죠. 양지가 뭐야? 마음이죠. 마음이야. 마음 극진약이야. 정심, 이미 교정하는 거야, 마음을. 성의, 의지를 바로잡는 거죠. 의지를 진실되게 하는 거죠. 의지가 뭔데? 마음의 뜻이라 그러죠. 마음이야. 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A 자리가 맞다 해주면 되겠죠. 사덕은 성이고 이는 바라기 전의 마음이다.
양명은 지금 지문에도 있어. 천리인 마음은 정성스럽게 효도한. 그러니까 얘는요, 효도를 해야 인이냐. 인이 성은 맞는데 이 인의예지의 요 덕은요, 바라기 전의 마음이 아니라 발한 거야. 효도하는 것, 어질게 행위하는 것, 정의롭게 하는 것, 군신간의 의를 지키고 예의, 웃어른을 공경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미 그게 인의예지야. 그 행위가 인의예지야. 이 마음속에 그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이미 갖추고 있고 그걸 행위한 게 덕이야. 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덕은 바라기 전이 아니라 바란 거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성리학 만드는 거지. 예. B로 고치라 그랬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요거. 마음의 본체는 순선에서 악함이 없다. 성리학도 맞죠. 성증리죠. 마음의 본체가 성이죠. 이게. 성의 본체는 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양명도. 마음의 본체는 양지요. 양지는 순선무악하다 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은 거. 마음을 바로잡아 본성을 실현해라. 둘 다 맞기 때문에 답이 안 됩니다. 선생님. 성리학은 격을요 나아가다로 해석하자. 지금 이게 격의 의미가 바로잡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격의 의미가 바로잡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성리학과 양명학이 싸우는 게 마음을 바로잡는 수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격의 의미가 뭔지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 격이라고 하는 한자는요, 용례가 크게 두 개야. 하나는 목격이랑 하나는 사격이 있어요. 목격한다는 거는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눈목자야. 사격은 쏘는 거죠. 쏠사자야. 자, 어떤 외부에 사물이 있어. 나무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나무를 목격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무까지 가야 되죠. 내가 가야지 이 나무를 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격자는 나아간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리인 거야. 사격은 쏘는 거죠. 난 여기 있어. 뭘 쏴요? 뭔가 쏘겠죠. 총이 됐든 활이 됐든. 내가 가 화살이나 총알이가. 화살이나 총알이 가죠. 내가 가는 게 아니지.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화살이나 총알을 여기다가 갖다 맞추려면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세를 바로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격은 바로 잡는다가 돼야 되는 거야. 내 자세를 바로 잡겠죠. 그지? 응, 그 얘기다. 그래서 답은 네. 기억 디귿이었다. 이거 실수야. 미안합니다. 기억 디귿 제대로 고르신 분들. 아니 선지가 없어요. 기억밖에 없어요. 제대로 한 거예요. 미안해요. 내려갑시다. 3번. 갑은 순자죠. 을은 맹자죠. 맹자. 하늘로부터 온 본성은 인위적 교정의 대상이 아니다. 순자. 인간의 본성, 하늘로부터 오는 거 맞죠? 자연으로부터 오는 거 맞죠? 순자한테 하늘은 그냥 자연물이라 그랬죠? 자연으로부터 본성이 와요. 자연으로부터 오는 본성이 뭐야? 이기적인 거죠. 이기심이죠. 이기심을 교정하라고 하는 거죠. 아닌 게 아니죠. X다. 물질적인 결핍은 군자와 소인을 모두 부도덕하게 만든다. 맹자. 군자는 부도덕하게 안 하는 거죠. 그죠? 호연지기가 있는 군자는 물질적인 결핍이 있더라도 항심을 지킬 수 있어. 아니 선비가 돼가지고 먹을 거 없다고 남의 거 훔치면 그게 선비입니까? 그게 군자예요? 아니잖아요. 그가 당연히 아니겠죠. 네. 하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 본성을 교화하면 안 되죠. 선생님 그럼 이건 순자는 맞나요? 순자는 안 되죠. 왜? 하늘의 명령을 안 하니까. 하늘이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맞죠? 순자도 안 되죠. 갑이든 을이든 안 되는 겁니다. 군자 소인은 모두 하늘로부터 같은 본성을 얻는다. 이게 맞죠? 답 고르는 건 쉬웠죠. 너무 대놓고 있어서. 인위적인 규범이 얘를 통해 인격 수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갑은 맞는데 을이 아니야. 왜? 얘가 인위적인 게 아니거든. 이미 있는 거거든. 인의예지죠. 마음속에
뭐가 얘이고 뭐가 얘고 얘가 아닌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맹자는. 그걸 양지라 그러는 거죠. 얘라고 하는 게 선천적인 거야.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규범이 있어. 하늘이 정해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려갑시다. 어렵지 않아요. 4번 순패턴 하버마스. 갑은 뭐 대놓고 있죠. 뭐 생긴 것만 봐도 순패터야. 말할 게 있어. 시민은 정책 개선을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죠. 그냥 순패턴은 시민이 민주주의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뭐야? 그냥 지도자 뽑고 이제 그 뽑았으면 이제 닥치고 있으라는 거죠. 그죠?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깝치지 말라는 거죠. 너네는 멍청한 개 돼지니까 정치인들 하는 거에 말대꾸하지 말고 그냥 그 마음에 안 들면 투표로 증명해. 이 얘기하는 거죠. 안 된다.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간접적으로 투표를 함으로써만 가능한 거다. 정치 지도자는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없죠. 대표하지 않는다 그러죠. 시민의 의사를. 그래서 필요가 없죠. 시민은 무지해. 아무것도 몰라. 정보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죠? 정책 결정자에 비해서 정보가 제한돼 있잖아. 걔네가 뭘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소프트는. 반영하면 안 돼. 공적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어. 하버마스는. 담론윤리, 그래서 담론윤리야. 담론 거치면 정당한 거야. 안 거쳤으면 정당하지 않은 거야. 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지. 그럼 정당한 거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게 아니라 정당한 거라고요.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당한 거야. 그러니까 담론 과정에서 A, B, C 중에서 고르자. A는 장점이 뭐고 부작용이 뭐야. 단점이 뭐야. B는 뭐고 뭐야. 이런 것들 싹 다 얘기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 골랐다는 얘기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나마 나아 보였기 때문에 고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부작용 터졌으니까 이럴 줄은 몰랐네. 이거 고른 새끼들 나와. 이러면 안 돼. 같이 골랐잖아. 그죠? 부작용도 정당화해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죠?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한 시민적 자질이 존재한다. 순패턴은 닥치고 있으라는 거죠. 절제. 그죠? 그 얘기하는 거고 하버마스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주적인 담론 과정에서 그 합리적인 의사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담론윤리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뭐 발언의 진실성이라든지 이해 가능성이라든지 그 수용 가능성,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바꾸는 거, 뭐 전략적 행위의 금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있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되겠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넘어갑시다. 5번. 길이는 선언하는 거죠. 정약용. 지문은 어렵게 안 냈습니다. 자, 어진 것을 좋아하는 성향, 영지기호죠. 인간의 본성으로 주어져 있냐? 대놓고 맞는 말. 동물과 달리 인간은 선악이 본성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동물은 지문에도 있어. 승량이는 악한 것으로 정해져 있어. 길이는 선한 것으로 정해져 있어. 동물은 정해져 있어. 인간은 선을 하고자 하면 안 정해져 있다는 소리죠. 그죠? 맞죠?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본성에는 도덕적 가치가 전혀 없다. 형구기호에는 도덕적 가치가 전혀 없다. 기출에서도 했었죠. 형구기호는 도덕적인 가치가 없어. 도덕적 수행의 목적은 본성으로서의 이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일단 정약용은 도덕적 수행의 목적으로서 존천리를 두지도 않고요. 인간의 본성을 천리라고 하지도 않아요. 알겠죠? 마음을 보존한 것만으로는 수행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야. 도덕적인 마음을 지키고 있어. 어쩌라고.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걸 강조하는 게 정약용이기 때문에 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고요. 이치가 본성인 것도 아닙니다. 본성을 실천해야 돼. 영지기호를 실천하는 거야. 본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해줘야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선을 좋아하는 감정 뭐겠어요? 사단이죠. 인간의 도덕적 본성의 증거냐, 영지기호의 증거냐,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성선의 증거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맹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 거는 맹자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정약용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약용도 유학자다, 반말이다 해주면 되겠죠. 6번 갑시다. 신안의 존재. 그 지문은 제가 쉽게 내고 있어요. 스피노자예요. 그죠? 자, 외부 원인에 의존적이지 않은 존재가 성립하는 경우 있죠. 뭐죠? 실체죠. 신이죠.
자기 원인자죠. 자기 자신에게만, 자기 자신만을 원인으로 갖는 자기 원인자. 그죠? 자유로운 상태는 자유의지를 존재하지 않고 성립할 수 있느냐. 그렇죠.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성에 스스로 참여했냐 아니냐. 그러니까 왜 이런 말 하는 거냐면, 야, 법이 있어. 법이 어떤 법이 있는데, 아니면 이 지금 스피노자는 이 얘기죠. 그 신적 법칙이 이렇게 가기로 돼 있어. 사람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가고 싶어.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한들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법칙이 이렇게 가기로 돼 있는데 얘가 어떻게 뒤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절로 가겠어? 못 간단 말이야. 이렇게 가고 싶은데 법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가겠죠. 그럼 뭐야? 노예라는 거야. 그럼 자유인은 뭐야? 자유인은 이렇게 가게 돼 있네? 그럼 나도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 어차피 가게 돼 있던 거죠. 그죠? 어차피 가게 돼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때는 끌려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유인이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신적 법칙을 인식하고 그걸 따르면은 자유인이고, 끌려가면 노예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태도의 문제. 실체와 달리 양태는 항상 원인에 의존해서만. 실체도 원인에 의존적인 거야. 그래서 자기 원인자인 거예요. 원인 없는 존재 없어. 무원인 존재 같은 거는 논리상 말이 안 돼. 이 필연성을 벗어나 있잖아. 인과 필연성을. 인과 필연성을 지금 얘가 인과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필연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원인 없는 존재라고 그러면 이미 인과 필연성에서 벗어난 초월적 존재 아니야. 초월적인 거 인정 안 하는 거거든. 신마저도 내재적인 거야. 초월적인 게 아니야. 필연성을 벗어나지 않아. 신은 필연성 그 자체야. 그러니까 신은 자기 원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도 원인 의존적인 거예요. 달리가 틀렸죠. 답이다. 실체는 독립적 존재이므로 개념적으로도 스스로 맞죠? 개념적으로도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실체의 개념은 독립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실체는 인정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수의 실체는 인정될 수 없다. 왜 복수의 실체가 인정될 수 없겠어요? 실체가 A에서 Z까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A라고 하는 실체는 이렇게 정의돼 버린단 말이야. 어떻게? B부터 Z가 아닌 거. 다른 실체에 의해서 A의 개념이 정의되는 순간 개념적으로 A는 B부터 Z에 의존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A랑 B 두 개만 있다고도 해보자. 그럼 A는 뭐겠어? not B겠죠. A의 개념이 다른 것에 의해서 정의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유한자가 되는 거예요. 무한자가 아니라. 실체의 의미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실체는 단수다. 하나다.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도 스스로 성립해야 한다는 건 그런 의미다. 맞는 말이에요. 사태의 원인에 대한 인식에서 수반된 정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제대로 하는 거죠. 제대로 하는 걸 인식했다 그러는 거죠.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았어. 그럼 그 감정이 부정적일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인식은 반드시 행복을 수반해요. 스피노자는.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행복한 거야, 얘는. 그래서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유도 신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를 수반한다는 소리예요. 맞는 말이야. 그래서 스토아랑 스피노자의 가장 큰 차이로,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인식이 곧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토아는 인식했어도 인식이 곧 행복은 아니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따르는 삶이에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랑 똑같은 거야. 덕 있는 삶이라고 해버린다고. 인식을 했어도 인식 자체가 행복인 게 아니고 인식을 따랐을 때 얻어지는 게 행복인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거랑 스피노자는 차이다. 기출에서 몇 번 다뤘던 거죠. 복습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 몇 개 틀리면 낚시에 걸렸구나. 다음에 안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특별한 개념 넣어놓고 이러지 않았어요. 갑은 스토아죠. 스토아 얘기하니까 스토아가 나왔어. 아퀴나스.
이성을 함유하지 않은 거. 스토아는 자연 안에 이성적이지 않은 거 있어요? 없죠. 답이야. 로고스적이지 않은 거 없잖아. 1번을 못 고르면 안 돼. 너무 개뻔하잖아요. 그죠? 아퀴나스. 비이성적 피조물은 자발적인 악행을 못해. 왜?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비이성적 피조물이 악에 빠질 수는 있어. 왜? 부패하니까. 그걸 자연악이라 그래. 기독교에서는 악이 실체가 아니야. 악은 그냥 비선이야. 선이 아닌 거야. 낫선이란 얘기야. 선이 아닌 게 악이다.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의 피조물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온전한 상태를 점점 잃어버려. 노화하겠죠. 그죠? 그걸 악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부패하잖아. 의도가 없죠. 불완전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거죠. 선생님, 인간도 늙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서는 영생을 계속 약속하는 거야. 다시 태어나잖아. 논리가 딱딱 맞아요. 기독교가 논리적이지 않은 게 아니야. 정말 논리적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아기가 잘 맞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종교가. 잘 맞아 떨어집니다. 자발적인 악행을 하는 게 아니죠. 인간도 본성의 능력을 넘어서는 역량을 지닐 수는 없다. 인간은 본성적 능력, 자연적인 능력을 이야기해. 자연적 경향성을 이야기해. 인간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경향성을 넘어서는 역량을 가져요. 기출지문에도 있던 거예요. 기출지문에 있던 표현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네. 가지고 올 걸. 댓글로 첨부해 놓을게요. 보세요. 이성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이 인식될 수는 없다. 스토아는 맞아요. 아퀴나스는 계시가 있죠. 계시가 있죠. 계시가. 그러니까 아퀴나스는 아니죠. 이성으로도 되는데 신앙적인 것, 신적인 것, 계시, 비이성적인 측면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갑 5번. 초월적인 존재가 없어. 자연법이 초월적 존재에 의해 마련되질 않아. 안 돼. 을은. 맞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답이 1번이다. 8번. 갑은 노자, 을은 장자입니다. 연계교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문 연계가 종종 될 때가 있어서 봤을 때 이런 것도 있구나 보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그냥 그 눈에만 익혀두라고. 이런 게 있으면 도가 지문에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알아둬야 되는 게 지금 6월, 9월이 둘 다 6구에서 둘 다 노자, 장자를 묶어놓은 문제가 2번 다 나왔어요. 이거는 내겠다는 소리야. 이거는 수능 때 내겠다는 소리예요. 진짜야, 내겠다는 소리야. 나올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무조건은 없다지만 저 이거 내려고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노자, 장자 비교할 수도 있다. 공통점 물어보는 수준에서 안 그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좀 경각심을 세워보고자 뒀습니다. 한자를 주의하라 그랬죠. 장자는 특히 한자를 조심해라. 한자를. 얘네들을 그 어떤 차이를 분명히 할 때는 이게 노자랑 장자랑 같이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노자, 장자가 같이 쓰는 표현. 보통은 노자가 썼으면 장자도 써.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허정, 허심, 무의, 자연, 무의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노자가 썼기 때문에 장자도 쓰는 거예요. 다만 좌망, 심재, 재물, 소요는 장자의 수행 방법이다. 그죠? 이건 소요. 유자가 소요. 소요유 이렇게 얘기하죠. 소요유. 유자가 유람선 할 때 유자, 논일 유자예요. 논일 유자. 그래서 논인다 그러면 장자야. 알겠죠? 알려줬어. 그래서 안 돼요. 갑이 노자여서. 인의는 본성을 변화시킨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잘못된 거에 이렇게 보는 거죠. 맞죠?
스스로 그러함의 경지. 자연이죠. 자연의 한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돌이야, 돌. 개예요? 이건 뭐야? 불이야. 개를 돌판 위에다가 올려놨어. 뭐 한 거야? 구워 먹은 거예요. 개는 불에 구워 먹어야, 고기는 구워 먹어야 제맛이다. 그러한 이치다. 그러할 연자. 진짜요. 진짜 팩트야. 이 상형자 해석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그렇대. 네,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아, 개는 옛날부터 먹는 거였구나. 한국이 개 먹는다고 미개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게 그 동양에서는 먹을 만한 고기가 개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저도 물론 개를 먹진 않습니다. 네. 다른 게 더 맛있잖아. 맞습니다. 본성과 인의를 구별해야 도를 인식할 수 있다. 맞죠? 본성과 인의는 구별을 해줘야겠죠. 인위적인 걸 제거해야겠죠. 그래야 도와 합일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해주면 되겠죠. 9번. 뒤죠, 뒤. 사실 독해야. 독해고 문제 낼 때도 위에서 다 찾을 수 있게 냈어요. 그죠? 네. 덕성에 따른 행위의 실제 결과의 유용성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럼 답이 1번이겠죠. 도덕적 가치는 실제 결과에 따라서만 평가된다. 이게 확정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맞잖아. 그죠? 이성적 활동에 따른 덕성을 갖추는 게 인간은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잖아. 그죠? 지금 얘는 고정된 목표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성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성이라고 하는 건 도구에 불과한데 이성이 도구야. 그래서 도구주야. 얘가 도구인데 얘가 목적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성보다는 지성을 강조한다. 인텔리전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성은 뭐라 그래? 레이셔널리티. 얘는 도구다. 이게 인간의 어떤 지능 같은 거. 이 고지능자가 되려면은 지성을 써야 되는 거지 도구만 써가지고는 안 된다. 형이상학적인 관념이나 원리도 실제적 유용성 가질 수 있습니다. 진보에 도움을 주면. 이건 여기 위에는 없지만 독해는 없지만 우리 실용주의를 이해하고 있다면 얘네들도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죠. 예. 행위의 도덕적 가치나 행위의 결과의 유용성이 이건 공리주의야. 그러니까 지금 실용주의에서는 야 봐봐 이거야. 내가 70의 이익을 얻었어. 공리주의에서는 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100의 이익을 얻었어. 공리주의 선이죠. 그 다음에 이익이 50으로 줄었어. 선이야. 어쨌든지 간에 다 사회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니까 공리주의는 그거 다 선해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주의는요 이게 아니야. 그냥 성장한 거죠. 이거는 퇴보한 거야. 더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퇴보해버렸잖아. 그지? 어떤 양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과정이 중요한데 퇴보하고 있으면 악한 거란 말이야. 공리주의적인 평가 방식이 아니에요. 그죠?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이익이 발생하기만 하면 유용성이 확보되냐. 아까 전에 한 얘기랑 똑같은 거야. 이익이 발생하기만 그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선할 수 있어요. 실용주의는 실패도 공리주의는 이 실패 자체는 악한 걸로 간주되지만 실용주의에서는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결국에 성장했다면 이것도 도덕적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발생 여부 때문에 어떤 도덕적 가치가 확보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넘어갑시다. 10번. 중국 불교 오류가 많아요. 혼자 하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중국 불교사는 거 알죠. 문제를 풀면은 됐다. 근대사는 알죠. 어떡해. 그죠? 갑은 춤 을은 된다. 병은 일이죠. 자, 선악을 객관적으로 구별하는 원리? 공리주의는 있죠. 계산을 하잖아. 그러니까 객관적 척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잖아. 흉은 없어. 감정 원리란 말이야. 객관적 기준은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지문에도 있어.
행복의 증대라는 외재적 객관적인 이유를 완전히 부정한다. 이 공감 원리라고 하는 거. 이 새끼야. 도덕감이라고 하는 거에만. 그러니까 공감이 되면은 유용한 거고 공감이 안 되면 유용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비과학적인 게 어딨냐? 이렇게 벤담이 흉 까는 거예요. 야, 유용성이라고 하는 거를 감정에 맡기면 안 돼. 계산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주의 원리는 보편, 객관 원리야. 춤은 맞고 나머지 둘은 아니다. 보다 바람직한 쾌락은 양적 계산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벤담이 맞다고 하겠죠. 밀은 아니죠. 춤은 당연히 계산을 안 하니까 아니죠.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쾌락과 고통에 의해 결정되느냐. 맞고 밀은 다소 애매해. 이 사람은 인간을 좀 복잡하게 보기 때문에 다소 애매해. 그래서 그 벤담이 하는 말 있잖아. 유명한 말이.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두 군주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 못 벗어난다 이 얘기예요. 맞죠? 저극한 체력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밀도 그건 아니죠. 저급한 것도 추구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내가 그거밖에 역량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답은 그러면 기, 니, 디가 되겠죠. 4번. 들어갑시다. 11번. 자유주의. 공화주의. 소극적 자유를 제한한 법률은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아니죠.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걸 제한하지 않으면은 더 많은 간섭이 시민들에게 발생할 것 같을 때는 제한하는 게 더 나은 거야. 법적인 제한이 아예 없어 봐. 그러면은 자유롭게 어렵겠죠. 이 법적인 제한이 없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간섭이 벌어질 것 같으면 제한을 두는 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겠죠. 국가 법률에 의한 간섭도 결국에는 자유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시민적인 자유, 소극적인 자유를 위축시키는 건 맞으나 그게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있는 거다. 필요악의 개념에 가까운 거예요. 비자의적 지배의 영역과 시민적 자유의 영역은 비례하느냐. 그렇죠. 맞죠. 비자의적인 지배의 영역. 비자의적 지배라는 게 뭐야? 공화주의가 말하는. 자의적인 지배와 비자의적 지배의 차이가 뭡니까? 몰라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나요? 나는 했는데. 뭐라 그랬어? 내가. 이 지배를 내가 결정했어.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했어. 내가 이 지배에 대한 복종을 내가 결정했어. 그럼 비자의적인 거.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대해서 내가 관여했어. 어떤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복종하는 것이 있어서 자발성이 있어. 그러면 비자의적인 거야. 자의적인 거는 내가 결정 못해. 정치적인 자유가 없어. 그게 노예죠.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주의에서는 자유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비자의적 지배의 영역을 내가 계속 확보해야 된다고. 내가 계속. 그러지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 해버릴 거 아니야. 정치적 의사결정. 그럼 노예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유가 당연한 게 없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참여를 해야지 비자의적 지배를 확보할 수 있고 자유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번. 적극적인 자유가 시민적 자유의 의미가 될 수 없다. 둘 다 맞죠. 둘 다 맞다. 공화주의도. 그러니까 공화주의는 그 어떤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이 법률이 적극적인 자유를 증진하냐 소극적 자유를 증진하냐에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거야.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법안을 만들었어. 근데 그 법안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졌어. 그럼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자유가 증진됐어. 자의적으로 만들어졌으면 그 잘못된 거야. 내가 복종하는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법이 적극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있다, 소극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있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 시민적 참여가 중요하다. 공공선에 봉사하겠다. 대놓고 말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
쉽죠? 자의적 지배로부터 해방은 시민적 자유를 확보하느냐. 둘 다 맞죠. 넘어갑시다.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5분 충분히 했다. 갑은 플라톤. 을은 아우구스티누스. 학습과 훈련이 없어도 얻어질 수 있는 덕 같은 건 없습니다. 덕은 후천적인 거야. 내가 공부를 해야 생기는 거예요. 알죠? 공부를 해야 생긴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혜가 얻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철학적인 덕과 사랑이라는 종교적 덕은 질적으로 구분된다. 지금 봐봐. 정의, 지혜. 정의는 사랑이다. 지혜는 사랑이다. 구분이 된다는 소리야? 아니면 정의든 지혜든 이런 철학적인 덕도 결국 사랑이라는 얘기야. 후자죠. 구분이 안 되죠. 그죠? 없다가 맞죠. 미안합니다. 없다. 표시를 잘못했죠. X. 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성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다. 당연한 소리죠. 아우구스티누스. 신앙이 없이는 이성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죠. 신앙이 이성의 기능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초월적 실제와의 완전한 합일. 플라톤한테서의 초월적 실제 뭐야? 이데아죠. 이데아. 이데아에 대한 순수한 인식, 이데아에 대한 완전한 인식은 뒤져야 되는 거죠. 그죠? 맞죠? 맞는 말. 아우구스티누스는 초월적 실제 뭐예요? 신이죠. 신과의 완전한 합일은 죽어야 되는 거죠. 내세에서나 가능하죠. 기독교의 가장 큰 성격이죠. 내세구복. 죽어야 된다. 최고선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초월적 실제, 직관하느냐. 플라톤, 선의 이데아.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죠. 신. 둘 다 맞다. 어렵지 않습니다. 13번. 갑은? 중간? 을은? 유심. 연기법이 공이야. 자꾸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실제한다 이런 손질을 나오고 있는데 실제하는 게 아니라 공이에요. 공. 연기법도 공이야. 만물이 변한다라고 하는 이 법칙성이 공이야. 법칙성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공이란 말이야. 실제가 아니야. 비유비무야. 그래서 실제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공이다. 만물이 공하지가 않으면 생멸의 변화가 벌어지겠어요? 공하지 않다는 얘기는 만물이 정해진 어떤 본질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변하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소리죠. 변하는 게 아니라 생멸이 변화가 벌어지는 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지. 공하기 때문에 생멸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직 마음만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다. 그딴 거 없죠. 불교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거 없죠. 분별심을 참된 지혜로 바꾸면 일체가 자성을 갖는다. 분별심을 참된 지혜로 바꾸면 자성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자성이 없음을 깨닫게 되겠죠. 일체가 자성이 없음을 깨닫게 되겠죠. 일체 무자성을 깨닫게 되는 거겠죠. 부처는 중생과 달리 불성을 자성으로 갖는다. 일단 부처랑 중생 둘 다 불성을 갖고요. 불성이 자성이다. 그거는 지금 얘네 입장은 아닙니다. 자성 본불이라 그러죠. 중생의 자성이란 곧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선종은 가야 된다. 걔는 달마 이런 애들이나 하는 얘기다. 달마 알아요? 달마야 놀자. 선종의 시조죠. 마음 밖의 사물이 객관적으로 실제할 수는 없다. 없죠? 답이죠. 둘 다 없죠. 객관적인 외부 대상 없습니다. 갑은 사람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케인스죠. 케인스가 쓴 책 이름이 뭐야? 조세, 화폐, 이자율에 관한 일반 이론. 그래서 제시문에서 조세, 화폐, 이자율 이러고 있잖아?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마. 케인스 씨야. 알았죠? 묻지도 따지지도 마. 뭘 따지고 있어. 조세, 화폐, 이자율에 관한 일반 이론 쓴 책이 케인스라니까. 하이에크 자유방임주의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야. 이 새끼 질서자유주의예요. 자유방임론에 대해서 매우 원색적인 비난을 해요. 야, 시장이 고장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게 뭐냐. 질서가 망가졌으면 고쳐야지. 왜 가만히 있어. 지금 경제학자라고 하는 애들은 시장에 있어서는 의사인데 시장이 아파. 그러면은 약을 짓든지 뭘 하든지 해서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냅두면은 회복할 거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경쟁이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체제를 의식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과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는 다른 문제다. 자유방임론은 지금 현 시대에 유익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조율자로서의 역할, 질서 유지의 역할, 경쟁을 위한 계획, 이런 것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억, 관념적인 수요. 관념적인 수요는, 그러니까 케인스 시대 때의 상황을 생각해봐.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왜 벌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서 벌어진 거야? 아니죠. 먹을 게 안 팔려서 문제죠. 상품이 안 팔려. 왜 안 팔리겠어? 사람들이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없는 게 아니야. 뭐가 없어? 구매력이 없는 거예요. 구매력 없는 수요를 관념적인 수요, 잠재적 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실제 수요가 아니야. 경제를 활성화를 못 시켜. 그럼 중요한 건 뭐야? 구매력이죠.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뭐라 부르는 거야? 유효 수요. 유효 수요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응? 알고 있어야 된다고. 유효 수요가 무슨 소리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구매력 있는 수요라고. 돈이 있는 수요라고. 대공황 때 사람들이 막 굶어. 왜 굶어? 상품이 없어서? 아니야. 돈이 없어서야. 그러니까 공적 기금 투여해서 돈을 줘라. 그럼 사서 쓸 거 아니냐. 구매력 향상시켜라. 완전 고용해라. 이유가 있죠. 맞말.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정부 개입 인정하는 거죠. 하이크. 국가의 시장 개입은 매우 제한적이다. 맞죠. 질서를 유지하는 것. 사회주의적인 게 둘 다 자본주의라서 안 된다. 5번이 되겠죠. 문제는 쉬워. 15번. 가봐. 자, 봐봐. 절대적이고 전면적인 입법권이 없어. 그러면 공동체가 해산되기 쉬워.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불안정해. 누구겠어? 홉스죠. 한 곳에 집중 때려야 돼. 그래서 자꾸 분산시키려고 하면 안 돼. 으르. 로크죠. 병은 누가 봐도 울소요. 입법권이 주권의 파생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권의 행사 자체. 주권이랑 항상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있으면 인간의 활동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주인된 권리가 있다고 해봐. 자기 자신의 활동권, 자유권이죠. 같이 가는 거지. 이걸 똑 떼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국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국가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의사결정권인데 국가의 의사는 법으로서 드러나잖아요. 입법권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결정권인데 이게 주권이랑 별개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주권의 행사 자체가 입법이다. 불가한 것 이렇게 번역한 새끼 지금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족박 같아 보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통치 권력의 제한과 분열하는 이 계약의 존속을 저해한다. 홉스 맞죠? 로크랑 루소는 둘 다 통치 권력이 분할될 수 있는 걸 인정하죠. 로크는 입법과 집행. 루소도 마찬가지. 자연법이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금지한다. 홉스 금지 안 하죠. 로크는 하죠. 그죠? 루소는 하나요? 하죠. 네.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네. 그 로크 같은 경우에서는 로크가 말하는 무제한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 불침해. 나한테 그게 있으니까 남도 그게 있겠죠. 다른 사람의 재산, 자유, 생명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규범적인 성격도 로크는 갖고 있어요. 홉스는 그딴 거 없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도 돼. 라고 하는 적극적인 권리다. 홉스의 자연권. 그래서 옳지 않지 않겠죠? 비판이 되죠? B가 됩니다. A도 됩니다. 국가의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보호될 수는 없다. 홉스, 국가의 양도 뭐해요? 양도하는 권리 뭐야? 자기 보존 자체에 대한 권리 제외하고 싹 다 줘. 싹 다 넘기는 거죠. 자기 보존 그럼 안 넘겼으니까 보호 안 받아요? 보호 받죠. 그죠? 국가에 양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받죠. 이게 매우 중요한 보호 대상이죠. 없는 게 아니지. 로크는.
기본권 보장받기 위해서 뭐만 넘겨? 통치권만 넘기죠. 이거 말고 싹 다 내가 가지고 있어. 내 생명, 내 자유, 내 재산 안 넘겨. 그러면 통치권을 보호받아요? 아니면 통치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이건 국가가 갖고 있는 거고 내가 양도 안 한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받는 거야. 양도 안 한 권리를 보호받는 거죠, 얘는. 당연히 X겠죠. 루소는 싹 다 넘기죠. 전부 넘기는데 일반 의지가 전부 보호해 줄 거야. 조건부적으로. 그죠?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권리는 보호 대상이 아니야. 양도 안 한 권리 자체가 애초에 없으니까. 맞죠? 이해되죠? 계약으로 포기될 수 없는 자연권이 있다. 홉스 있죠. 자기부. 로크는 기본권. 루소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문제 두 개 낸 거예요. 미안해요. 입법권자에 대한 적극적 저항 정당할 수 있다. 홉스. 입법권자 누구예요? 군주죠. 로크는 입법부죠. 입법권 위임하니까. 루소는 시민이죠. 자, 저항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시민이에요. 저항은 시민이 하는 거잖아. 시민이 군주에 저항하는 거 홉스 인정 안 하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거 인정 안 하죠. 루소는, 로크는 가능하죠. 루소는 시민이 시민한테 저항하는 게 말이 돼? 내가 나랑 싸워? 말 안 되죠. 그죠? 아, 이렇게 가는 게 안 되겠네. 답이네. 5번이다. 해주면 되겠죠? 쉽다. 아우 쉬워. 쉽죠? 16번. 갑은? 율곡. 을은 되게. 사단과 칠정은 주재하는 것의 차이로 구분이 안 된다. 주재는 언제나 리가 하니까 구분이 안 돼. 그죠? 맞죠? 그래서 순선무악한 감정도 기질에 따른 편차는 있다. 지금 그 평판 기출상 리의 발현은 이 발은 기질에 따라 영향받지 않는단가? 그런 선지가 나왔어요 이미. 이가 발현될 때 기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단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한 입장상 없는 거야. 그죠? 없어. 되게는 해줘야 되죠. 평가한 입장대로 푸는 거죠. 기가 이해 주제를 벗어나 바라면 반드시 악하다. 당연한 소리 하는 거죠. 이해 통제를 안 받아 기가. 그럼 나쁜 기일 거 아니야. 이해 통제를 잘 받는 기는 좋은 기고 안 받는 기는 나쁜 기일 거 아니야. 기가 이해 주제를 벗어나면 당연히 악하겠지. 당연한 소리 하는 거죠. 사단은 주리이다. 율곡? 어쨌든지 간에 사단이든지 칠정이든지 간에 주제는 리가 하는 거니까 율곡은 당연히 맞는 거고 퇴계는 사단 줄이고 칠정 죽이다. 그죠? 맞죠. 기억 디귿 리을 해주면 되겠다. 17번 갑시다. 칸트 요즘 어렵게 나오는 친구예요. 왜 어렵게 낼까? 그죠? 모르겠어요. 인간의 자연적 성향인 자유. 이게 틀렸죠? 자유로부터 수립된 준칙 따라야 한다는 맞는데 자유가 자연적인 성향에 따라서 자유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 경향성을 벗어난 걸 지금 자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연적 경향성이 자유라고 하면 안 되겠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영역이다. 자연적 경향성은 자연의 영역이다. 다른 거다. 넘나들 수 없는 간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 돼. 완전한 이성적 존재자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존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존경은 감정이에요. 존경을 가질 수 없다. 어떠한 감정도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원리를 제공할 수,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원리가 감정일 수 있어요? 없죠. 맞죠, 그럼?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원리는 뭐야? 선의지 말고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덕 법칙을 수행할 때 감정의 도움은 받을 수 있어. 도덕 법칙을 수행할 때 감정의 도움을 받는 거랑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건 다른 의미야. 도덕 법칙이 뭔지 정의 내리는데 그걸 감정이 한다고? 불가능해요. 불가능. 순수 이성이라든지 실천 이성이라든지 이런 게 원리를 제공하는 거지 감정이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감정 원리에 대해서 규정하는 겁니다. 칸트는. 감정이 도덕적인 행위를 수행할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수행할 때 도움 주는 거랑
도움 줄 수 있는 건 물론 동기를 제공하면 안 되죠. 동기를 제공하는 감정은 존경심 하나 있죠. 얘는 좀 예외죠. 얘는 경향적인 감정은 아니에요. 경향적 감정은 아니에요. 이거 돼요. 존경심은 불완전한 이성적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법칙에 대해서 존경심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경향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필연적인 거에 가깝고요. 동기를 제공은 안 된다. 존경심 제외, 예외. 원리를 제공한다. 당연히 안 된다. 원리는 선의지가 주는 거다. 감정이 도덕에 대해서 가지는 것. 도덕 수행할 때 도움 줄 수 있냐? 맞아. 동기를 제공하냐? 일반적으로는 아니야. 존경심이 있어서. 존경심은 예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감정은 도덕적 행위에 동기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좀 거시기한 거예요. 예. 자연적 경향성은 절대 안 되죠. 원리를 제공한다. 당연히 아니다. 그러니까 존경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경심은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은 완전한 이성적 존재자는 존경심이 없는데 얘는 도덕 법칙을 어떻게 하는 거냐? 존경심이 원리가 되면은 얘는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아는 거냐고. 불가능하죠. 논리 안 맞잖아. 존경심이 원리가 될 수는 없는 거다. 자기 행복의 준칙은 의무에 합치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의무에 합치되는 것과 부합하는 것과 들어맞는 거. 이거랑 의무에서 비롯된 거 달라요. 구분해라 제발. 이거 요즘에 안 나왔다고 해서 왜 자꾸 낚시 걸리려고 그러는데 제발. 응? 달라. 구분해. 진짜 죽여. 응? 의무에서 비롯된. 그게 뭐야? 동기가 의무에 있다는 얘기죠. 얘는 결과적으로 의무 어긴 건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죠. 자기 행복의 준칙이 의무를 항상 어기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합치될 수는 있어. 비롯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도덕적 가치가 없는 건 맞죠. 인간 존엄성의 위배가? 인간 존엄성을 위배했어. 그럼 보편 법칙의 이념을 위배 안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위배하죠. 인격성을 존중 안 하는 게 보편 법칙을 위반 안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경우 없다. 무조건 가치 위반한다. 18번 가부 사르트르 키르케고르. 인간의 존재는 필연성이 인간 실존의 필연성이 아니라 미결정의 우연성이 답이죠. 그죠? 아직 결정되지. 미정. 인간의 존재는 미완성이야. 다른 모든 사물들은 이미 그게 완성된 상태를 갖추고 있는데 인간은 항상 미완의 존재, 미결정성, 그 불안정성 때문에 항상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 미결정성이 바로 인간의 자유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실존 양식이고 자유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자유 때문에 불안한 거고 역설적이야. 부조리해. 얘기하는 거죠. 불쌍한 새끼. 인간은 참 불쌍해.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자에 이미 자유롭도록 절대자가 없어.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건 맞는데 절대자에 의해 선고받은 건 아니야. 네. 절대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인간의 보편적 본질. 자, 종교적 단계에서는 보편적 본질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보편성을 뛰어넘죠. 그죠? 보편적 본질을 인식하는 단계는 윤리적 단계죠. 단계가 달라, 단계가. 키르케고르 심리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 구분 안 하잖아? 그럼 죽어. 문제 못 풀어요. 그럼 절대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종교적 단계 아니야. 윤리적 단계죠. 섞어. 답 안 되지, 다 그럼. 인생에서 한 번도 절망을 안 하면 절망을 해야지 실존적인 결단을 해서 이렇게 도약을 하는데 절망을 안 하면 지금 그 단계에 머물러 버릴 거 아니야. 그치? 절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죽어가지만 절망을 안 하는 것도 문제다. 라고 그래서 이야기하죠. 절망해야 도약하는데 절망을 안 하면 도약을 못해. 자신의 결정을 책임을 안 지면 실존이 안 되죠, 당연히. 예,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책임을 안 지면 당연히 실존이 안 되지. 당연한 소리.
19번. 이사병의 영육상조. 누구야? 물교죠. 한울림이래. 동학이야. 내세, 이상세계 내세의 후천개벽은 현세죠. 내세가 아니라 동학 원불교 증상교의 공통점이 뭐예요? 현세구복이란 말이야. 우리가 선해지면, 인간이 도덕적이게 되면, 모든 인간이 도덕적이게 되면,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천국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후천개벽 사상이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지상 낙원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후천개벽이에요. 이상세계가 내세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변화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지라는 거예요. 내세에 진입한다 그러면 안 된다. 직업적 성공에 힘쓰는 것이 종교적으로도 가치를 가진다. 그 얘기죠. 참 도인이 되려면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직업활동도 하는 거고 병인 돼야 된다. 이사병. 직업적 성공에 힘쓰는 건 역시도 종교적 가치를 갖는 거죠. 답이다. 회원상생. 서로 원한을 풀고 은혜를 회원상생. 증상교. 성경신은 동학이지. 3번이다. 수행 방법에 따른 구분은 제발 구분해 주세요. 갑은 아리, 을은 에피. 지혜를 갖춘 사람은 자발적으로 악을 선택할 수 있다. 지혜를 갖추면요, 할 줄 안다는 거.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요. 선에 대한 알, 좋음에 대한 알. 좋음이 뭔지 알아. 좋음에 대한 알미 있어도 이건 지식이란 말이야.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잖아. 그러면 자제력 없음의 상태 때문에 자발적으로 악을 저지를 수 있어. 그런데 좋은 일을 할 줄 알아. 지혜가 있어. 실천적인 지혜가 있어. 할 줄 알아.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악을 안 해. 알겠죠? 덕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악을 안 하는 거야. 지식이랑 덕이 구분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에피쿠로스 유물론자예요. 유물론. 물질적이지 않은 거 없어요. 정신적인 거 싹 다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되는 거. 물질적인 거 다 쾌락으로 환원되는 거. 모든 조음이라고 하는 거 쾌락으로 다 환원되는 거. 없어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덕과 행복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에피쿠로스는 당연히 있죠. 행복은 쾌락이야. 덕은 쾌락의 수단이야. 당연히 구분되는 거죠. 둘 다 구분된다. 덕은 단순히 행복의 수단으로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안 되죠. 에피쿠로스 맞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안 돼?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조음도 있지만 그 자체로 조음도 있지만 수단적 조음도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덕은 행복의 수단일 뿐이냐 이런 거 기출해서 한 번 나온 것 같아. 그거 오답이었단 말이야. 수단적 조음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의 수단인 건 분명히 맞으나 수단적인 조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의 조음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의 수단으로만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답은 기억 티귿이다. 예, 여기까지 같이 봤고요. 뭐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기출 중심으로 냈다. 몰랐다면 복습을 하시고요. 한 번 정도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질문 있으시면 뭐 남은 시간이 길지 않는데 잘 받아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어요.